지금 그 공영방송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제가 다시 돌아가서 이진숙 후보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22년 11월 페이스북에 MBC를 응징해달라라는 얘기를 하고 그 방법이 뭐냐면 시청을 하지 말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 그 순방 때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 MBC 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시 한겨레 경향 등 기자들이 함께 연대해서 전용기 타지 않고 개별적으로 취재하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이진숙 후보자는 당시에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MBC가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뭐 물론 그 국민들이 MBC 취재단 태우지 않는 것에 박수를 보내는 국민들도 있는데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줘라,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말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이진숙 님이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극우적 인사가 활개를 치고 이런 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이게 용납되니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피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감옥 가면서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성공해서 어느 정도 민주화가 되니 이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자괴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가지고 MBC 사장 날리려고 한다는 걸 그냥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진짜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했나 자괴감이 든다라는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만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다 누리는 상황이 된 거라면 이게 얼마나 천박한 인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문화방송을 응징하는데 시청을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말라. 이런 선동을 하는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되면 됩니까?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TBS 같은 경우도 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려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시청 거부하고 뭐 아닌데 무슨 이진숙 후보가 시청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뭐 지금 MBC가 1위입니다. 신뢰도도 1위고요. 다른데 참 힘든데 MBC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왜일까요? 국민들이 지원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기왕이면 뭐 KBS 무슨 스포츠 있잖아요. 뭐 올림픽도 뭐 월드컵도 MBC를 통해서 보자, 축구 대회도 MBC를 보자, 이렇게 뉴스만 응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민들이 MBC를 응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YTN 나가셨잖아요. 김장겸 의원이 1공형 다민형, 어제 이제 한준호 의원도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줄곧 이어지는 게 1공형 다민형, 그러니까 KBS 하나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싹 다 민영화시키자라는 주장을 이진숙 후보도 그때부터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08년에 소위 국정원 문건이라는 문건이 돌았습니다. MBC 장악 시나리오. 거기에 보면 MBC 민영화 방법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그 문건에 3번으로 나와 있는 방심위를 통해서 벌점을 쌓아서 소위 그 제허가 때 허가를 거부하고 그리고서 민영화시킨다고 사만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거에 일리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라는 지역 MBC를 팔아서 그 돈으로 어쩌고 저쩌고 한다. 뭐 이런 거가 1번이고 그래요. 그런데 요 2008년 MB의 소위 MBC 민영화론, 이것은 뉴라이트가 활개를 치는 활개를 치기 시작한 2006년, 2007년 때부터 끊임없이 방송적 뉴라이트 교수들이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방송 장악의 목표 1, 2, 3. 1은 MBC까지 장악하는 거다. 그래서 완전히 친윤 언론 환경으로 만드는 거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다. 2단계는 이 보수적 의제 지형 자체를 더 공고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2단계 작업에서는 많은 일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유튜버들 때려잡기. 무슨 짓을 해서라도 저는 그 안을 만들어서 실행할 거라고 봅니다. 유튜버 때려잡기.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우려가. 실제로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9월은 정기국회 때문에 시끄러울 것이고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에 뉴미디어 비서관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게 사실은 유튜브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긴 합니다. 그게 문제죠. 네. 그 유튜브 때려잡는 게 뉴미디어 비서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과 검찰과 전 국가기관이 동원돼야 될 일이라서 한판 전쟁이 벌어질 일. 그 2단계 그런 것까지 포함한 그럼 보수적 MBC가 끝이 아니라 MBC가 끝이 아닙니다. MBC는 방송 장악이고요. 방송 장악의 완성으로 모든 제도권 언론이 윤석열 부부 정권을 찬양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소위 진보적인 의제를 생산하는 모든 플랫폼에 대한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 부분은 미리 대응해야겠죠. 그러면 소위 뭐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이라든가 뭐 오마이 TV라든가 저희 편의점 이런 데서 뭐 저는 어떤 방식으로라든 치고 들어올 것 같고 최근에 전혀 다른 문제로 유튜브에 손을 대기 시작했잖아요. 대중이 공감할 만한 폭력 사태가 벌어진 유튜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 보면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건 형법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고 유튜브 전체에 대한 규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는 구글에서 운영하는데 여기에 뭐 정부가 관여할 만한 게 있을까요? 류일임이 구글에 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독자적으로 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되거나 안 되거나 저는 누군가 기획자가 있다고 보고 그 기획자가 방심위원장을 통해서 제 추측입니다. 방심위는 이런 역할을 해야 돼. 그래서 구글 쪽에 접촉해보자. 누가 하는 게 좋겠냐. 그 국정원이 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검찰이 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용산이 한 문제 될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심위원장이 나선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다. 보수적 의제 플러스 EBS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 EBS를 통해서 소위 식민지 친일 사관이 대대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EBS가 뭐 그 수능 교재도 만들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직도.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바뀔 정말 위험한 순간이다. 보수 일본이 친일적 교과서 의제. 막 이렇게 바꾸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쫓아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의 보수는 극우적이면서 친일적이라는 거예요. 방공을 개입시켜서 했는데 지금은 방공이 의미가 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우리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는 일본의 자민연식 모델. 보수 정당이 쥐야장창 해먹는. 제가 그래서 민주당 내 내각제 선호 세력들과 어떻게든 손을 잡고 그쪽으로 가려는 큰 그림 속의 1단계다. 그러면 이제 국회는 MBC 민영화는 아무리 그런 계획을 세워도 방문진법을 없애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MBC 민영화를 뭐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4년 기다려야 되는 거지. 4년 후에 이들이 소위 국힘 제가 보기에 극우적 세력이 포함된 여당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뒤에서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국힘에도. 그래서 이 정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4년 뒤에 180석 이상 아니죠. 200석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공원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발기인 이준숙, 고문 김장겸.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상 극우적 생각을 갖고 있는 뉴라이트 계열. 그렇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관계자들이 대거 공정 언론 국민연대에 들어가 있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이제 이 문제를 일면 머리 기사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파의 진지가 공원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게 뭐 어쨌든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문어발식으로 확장이 돼서 언론 쪽에 이런 단체를 만든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들 수 있죠 단체를. 그런데 이게 급조됐다는 거. 급조. 그래서 제가 낸 방송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장이
미디어 학회를 지정하고 6명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미디어 학회가 역사를 가진 미디어 학회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넣어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론단체가 많아요. 민원연도 있고. 민원연은 1984년 12월 19일부터 언론 자유와 독립, 방송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40년 다 돼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론개혁 시민연대도 적어도 20년이 됐어요. 언론노조도 최문순 위원장이 노조로 바꿨으니까 그 바꾸고 24년 된 거예요. 20년이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을 인정받은 단체들이에요. 근데 늘 그 우리 단체들을 가지고 문제 삼았어요. 좌파 단체라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좌파 단체는 좌파가 아니고 언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민주 언론을 위해서 노력해온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대중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연은 이게 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급조된 관변 단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단체 소위 공원연이라는 외피를 쓰고 윤석열 정권의 극우적이며 탄압적이며 폭력적인 언론 탄압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공원연 출신들이 어디가 있나 봤더니 김백, 그러니까 사실상 YTN 사장인데 이분이 이사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발기인인 정화섭 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고, 김장겸 전 MBC 사장은 이번에 국회의원 돼서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분도 고문으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심위, 선방심위, 방통위 이런 데 지금 KBS 이사 이런 데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사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급조된 단체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친윤적 방송 탄압 혹은 언론 탄압에 부응해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죠. 그래서 앞장선 사람들이 한 자리씩 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되는 건데, 근데 이 단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단체라면 역사성도 있고 핵심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핵심은 민주 언론 운동 단체로 받아줄 수 있는 핵심이 뭐냐고요. 군부 독재, 박정희 군부 독재, 전두환 군부 독재 때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한 이력이 있어야죠. 그 어제 한준호 의원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방심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게,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을 좀 대상으로 해서, 근데 방심위원장도 탄핵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제 김현 간사실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법률 자문을 저희가 거쳤어요. 한준호 의원이 그런 자문을 거쳤는지는 제가 알 길이 없는데 법률 자문을 거쳐서 교수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자문을 거쳤어요. 그 결과로 일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공무원 의제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사실상 방심위가 방심위 직원들은 민간인인데 위에 있는 분들은 정무직 장관급 차관급이래요. 그런데 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공무원 의제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신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이게 간사실에서도 이제 발의를 준비해 왔던 것이고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저희가 받은 것 중에 일단 해임 건의를 할 수 있는 안. 그러니까 이게 해임이 아니라 해촉 건의예요. 해촉 건의. 이윤기 의원이 발의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해촉하는 과정에서 청문회를 할 기회를 주는 안. 요게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류희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보는 과정을 만들겠다. 아니요. 해촉할 때만. 해촉할 때 해촉 사유가 되냐는 청문을 할 수 있는 안을 저희 의원실에서 오늘 아마 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같은 거죠. 해촉 건의안. 이게 해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로 보기 때문에 해촉 건의안
이윤기 의원. 예. 저희는 해촉 건의안 플러스 예. 청문회를 해서 그래도 기회는 줘야 된다. 아, 마지막에. 신분이 예. 2분의 1, 2분의 1로 봤을 때 네. 민관 2분의 1, 2분의 1로 봤을 때 네. 조금 정교한 절차를 둬야 된다 이런 거고 네. 아마 탄핵 발의안은 간사실에서 준비해서 오늘 내일 발의하지 않나? 정말 오래 준비했어요. 김영우. 국민의힘에서는 무슨 뭐 회사 일반 회사 임원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시킬 거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게 얼토당토하는 주장입니다. 방심위가 네. 민간 회사입니까? 민간 독립기구로 둔 것은 네. 방송심의에 공무원이 직접 실무자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네. 왜냐하면 방송 자유의 역사가 네. 문화공보부에 있던 언론정책 내의 방송정책을 네. 이게 독립기구 방송위원회를 이관하는 게 DJ가 한 일이에요. 네. 네. 이 과정에서 특히 기재부 관료들, 네. 경제부처 관료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했는데 예. DJ가 그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무소속 독립기구로 방송위원회를 만들었고요. 네. 이 방송위원회 체제가 오다가 통신 영역이 비대해지면서 네. 예를 들면 KT, SKT 등등이 예. 돈이 많아지고 네. 인원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업이 필요해서 네. 콘텐츠 영역에 진출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방통융합 논의가 필요해서 네.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다 보니까 대통령 소속기구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소속기구가 그럼 방송 심의까지 하면 이거는 과거 공보처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심의만 띄어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방심위를. 예, 역할은 공적인 역할이고. 그러면 이걸 민간 회사나 이런 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예. 그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을 사실은 그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공적인 일을 하고 세금을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